물길이 천리에 이르는 금강. 옥천의 금강은 넓은 평야가 아닌 오목조목한 산간 분지 사이를 흐릅니다. 보리가 많이 자란다 해서 맥개라고 불렸다는 막질이지만 지금은 논밭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강에 댐이 생기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땅을 내어주고 얻은 강은 막지리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아, 붕어 고척자리 들어왔네요. 그래요? 예, 붕어 갈렸습니다. 와, 이 정도면 몇 년 된 거예요, 이장님?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 16, 7년 남아. 붕어 말고도 그물에 꽤 많은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무치 많아요. 이건 옛날 때 막기 전서부터 있어요. 이게 치료가 이게 승질이 급해갖고 물에서만 올라오면 금방 죽어버려. 오늘은 큼직한 붕어를 2마리 잡았으니 수확이 좋은 편입니다.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만나지 않는 유일한 땅입니다. 옥천 사람들에게 생선은 민물고기가 전부였는데요. 그중 최고로 손꼽히는 게 이 붕어입니다. 붕어 요리를 하려면 시래기부터 삶아놔야 합니다. 누가 삶았냐? 내가 잘 삶았지? 삶은 시래기를 깔고 그 위에 양념장을 얹은 다음 붕어를 올립니다. 붕어찜을 하신다는데 붕어보다 시래기 맛으로 드신답니다. 시래기가 맛있고 이거는 별로 안 먹어요. 이것만 먹지. 시래기만요? 역시 시래기를 듬뿍 얹으셨네요. 날콩을 넣는 건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생선들을 죄다 넣고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붕어는 찜해갖고 맛있게 드시고 이제 다른 잡고기는 그냥 다 끓여갖고 보심하려고 먹어요. 생선 국수를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눈치나 칠어 같은 잡고기들을 모아서 된장을 넣고 푹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생선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잡고기를 많이 넣을수록 국물 맛이 좋아진답니다. 많이 됐어요? 아주 흐물흐물한데 다 오가 걸렸어. 뼈만 돌아다녔잖아. 다 흩어졌잖아. 물에 꽈었어. 걸리면 될까? 곰탕 끓이듯 서너 시간 푹 고아낸 후 뼈와 건더기를 걸러내 생선 육수를 만듭니다. 민물고기에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하니 이만한 보양식이 없을 것 같네요. 육수를 먹기 위한 음식이라지만 직접 손으로 만든 국수라면 금상첨화겠죠.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반죽한 쫄깃한 손칼국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맛에 영양 만점 생선국수가 만들어집니다. 붕어찜도 간이 잘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참 먹음직스럽네요. 한때 16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었지만 남은 사람은 이제 10명 남짓. 그래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건 그 강에 고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두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0년에 건설된 대청댐은 옥천의 풍경과 삶을 한순간에 바꿔놨습니다. 수몰 지역이 생겨났고 작은 실개천들은 깊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댐이 들어서고 강이 깊어지자 대청호에는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전에 그물을 쳐놓고 새벽부터 강으로 나오는 삶이 시작된 거죠. 제법 큰 물고기들이 눈에 띄지만 크기는 작아도 좋은 값을 받는 동자개나 모래무지가 어부들에겐 귀한 녀석들입니다. 야, 이거 빠가사리. 우리가 매운탕으로 먹는 그 예, 빠가, 예. 빠가 그런 게 예. 있는데 매운탕 끓여 먹는 거야, 빠가야. 대청호에서. 모래무지. 모래무지도 좋은 고기예요? 예, 이게 참 조림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조림하면. 예. 베스와 같은 외래 어종이 들어오면서 이곳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물고기는 염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잡은 즉시 손질해 냉동하기도 하는데요. 민물고기의 가시는 가늘어도 억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자개는 지느러미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생선 손질하느라 어부 안에는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죠. 여기가 이제 침이거든. 양쪽에 여기가 침인데요. 이게 찔리면 엄청 아파요. 막 이 겨드랑이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은데 저 뭐야 요게 이제 퍼떠서 이제 해소하는 사람은 해도 뜨고 근데 여기 조림을 많이 해요. 조림해서 먹으면은 맛있어요. 그게 가시에 찔리는 걸 감수할 만큼 동자개도 모래무지도 맛은 으뜸입니다. 저는 매운탕 끓일 때 이 장이 포인트예요. 이게 육수 내는 게 제가 직접 담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 오면은 잘 끓여 먹어요. 동자개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쏘가리와 함께 최고의 매운탕감으로 손꼽힙니다. 매운탕에는 미나리가 빠질 수 없죠. 향긋한 미나리에 매운 고추를 썰어 넣으면 밥보다는 술 한 잔이 더 생각나는 얼큰한 매운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색깔 그거 모래무지를 옥천 사람들은 마주라고 부릅니다. 이 마주로는 주로 조림을 하는데요. 양념에 홍삼 진액을 넣는 게 맛을 내는 비법이랍니다.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마주조림은 입맛 없을 때 챙겨 먹는 별미입니다. 그런데 생선 요리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비린내죠. 특히 민물고기는 비린내와 함께 특유의 흙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운탕과 조림처럼 강한 양념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새벽부터 강에 다녀오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이 매운탕 국물로 얼얼하게 풀립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쉼 없이 흐르는 저 강처럼 우리네 삶도 밥상도 그렇게 건강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의 바다 충주호.
물속에 잠긴 지형들이 마치 섬을 보는 듯합니다. 기이한 암석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옥순봉입니다. 석벽이 옥빛 죽순처럼 솟아났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단양 8경이자 제천 10경에도 속하죠. 이 풍광 좋은 곳이 일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주의 어부들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렸을까? 미리 쳐둔 그물을 당깁니다. 일기, 쏘가리, 빠가사리, 쏘가리 들어갔네. 쏘가리. 어우, 빠가사리가 굵네. 1급수 충주호에서는 여러 토종 민물고기들이 납니다. 가물치. 아, 가물치. 응, 이게 쏘가리라는 게. 한 손으론 들기도 힘든 잉어가 잡혔네요. 잉어와 함께 작은 민물고기도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몰개입니다. 잉어, 쏘가리, 붕어 말고도 충주호에는 50여 종의 민물고기가 삽니다. 민물새우보다 조금 큰 이 징거미 새우는 별미랍니다. 날마다 30년 해도 아침이면 궁금해. 저녁이면 내일 또 무슨 고기가 들어갈까, 장어가 들어가나 뭐 쏘가리가 들어가나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지 항상. 오늘은 수확이 꽤 좋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몸새 이거 할아버지 고기 많이 잡았네. 고기 봐. 넉넉히 잡은 잉어 중 한 놈을 골라 밥상 차릴 준비를 합니다. 비린내를 잡기 위해 들기름과 생강을 넣고 붕어 술국을 끓입니다. 술 좋아하는 남편 몸보신을 위한 음식이죠.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갖고 네. 이런 거 안 해줬으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붕어는 조선시대 왕들도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으니 약이 될 만하죠. 가시가 많아서 부댕이도 걸러갖고 이렇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남편이 미워 보여도 그 속 상할까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입니다. 붕어도 있고 저거 이게는 거 이 댁의 붕어찜에는 시래기 대신 무와 감자가 들어갑니다. 청양고추와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 매콤하고 깔끔하죠. 아까 잡은 몰개입니다. 젓갈을 담그신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바닷고기로 담근 젓갈보다 깔끔하고 감칠맛이 난답니다. 이건 맛있게 생겼네. 맛있지, 환장하지. 잘 밀봉해 2년을 숙성시킵니다. 바닷고기도 뭐 까나리 액젓이 있고 뭐 밴댕이 젓갈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까나리 액젓 있고 밴댕이 그걸 해서 그 젓국 그 데려가지고 하듯이 그거는 훨씬 이게 깔끔한 맛이 나. 작년에 담가둔 몰개 젓갈입니다. 민물고기 젓갈은 바닷고기를 구할 수 없던 이곳에서 음식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만든 방법일 겁니다. 오래된 내륙의 맛이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엔 바닷고기보다 민물고기를 더 많이 먹었답니다. 걸러가지고 조리법도 훨씬 다양했죠. 한 소끔 끓여 걸러낸 몰개 젓갈로 김치를 담급니다. 아빠 짠 모르겠다. 그런데 파냄새 때문에 약간 짠맛이는 있는데 익으면 진짜 며칠만 두면 맛있게 생겼어. 익어야 맛있지. 하나 먹어봐. 하나. 비리지 않아요? 안 비지. 어? 아 먹어봐야 알지. 안 비지. 시간이 빚은 곰삭은 맛이 파김치의 감칠맛을 살립니다. 뚜껑 있으면 좋은데. 진거미 새우는 국에 넣어도 시원하지만 소금구이를 하면 달고 고소하죠. 맛있네요. 빨간 건 다 익은 거야. 눈이 부었어. 아내의 술국은 언제 먹어도 진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아하. 보신도 되고 사람이 어지럽고 이런 데도 참 좋아요. 밥맛 없을 때.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무조건 가게 나가는 거야. 그래야 맑은 공기 쐬면서 어제 그 쌓였던 스트레스 뭐 싹 그 배 타고 가봤잖아 오늘. 얼마나 좋아. 맑은 공기 쐬면서 고기 잡으면 수입도 되면서 응? 천하 절경, 옥순복이 일터인 행복한 어부는 오늘도 세월을 낚습니다. 금수산, 월악산을 병풍처럼 두른 충주호. 충주호를 벗삼아 사는 어부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장갑이 좁아져가지고 그것도 좀 낫다. 떨어지네. 이 양식하고 틀려서 양식은 마음대로 저걸 하는데 자연산은 안 돼요 이게. 구원투수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워낙 힘이 좋은 자연산 장어를 얼음으로 마취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근육이 파괴되지 않고 육질이 살아난답니다. 내장은 따로 빼둡니다. 이게 장어의 내장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별미다 보니까 어부들만 먹고 일반인들은 거의 안 찾으시는 거죠. 어부들의 특식엔 꼭 이 내장이 들어간답니다. 장어 비린내는 이 들기름으로 잡습니다. 눌러붙지 않게 뒤집어주면서 건별에 살짝 갈색기가 돌 만큼 구워낸 다음 쌀뜨물을 붓고 마늘과 서리태 콩을 넣습니다. 뱀장어 곰국은 이곳 어부들의 보양식입니다. 그냥 이 장어만 깠을 때는 비린내가 나는데 서리태랑 마늘을 넣으면 그 좀 비린내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좀 비위 상하신 분들도 잘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거든요, 저희는. 두 시간 넘게 푹 고아주면 이렇게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보양 음식답게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가 풍부하죠. 내장을 주세요. 그걸로 쓸 리겠나 모르겠다. 드디어 특식이 나오나 봅니다. 이 정도면은 한 10kg 이상을 잡은 거죠. 장어는 뭐 뼈하고 머리하고 뼈하고 이 내장이 사실은 최고 맛있고 최고 영양가도 높은 거죠. 멸치의 60배라니까. 예전부터 장어 내장은 환자의 기력 회복에 사용했답니다. 완전 고급 음식.
밥만 자란다니까. 내장은 잘 볶아 밥을 넣어 볶음밥으로 해먹습니다. 살보다 담백하고 고소한 내장은 밥의 풍미를 살려주죠. 이 마을에만 전해오는 토박이 음식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내장을 뺀 모래무지 블루기를 은근한 불에 익힙니다. 강에서 그물 걷어갖고 오면은 엄마가 그걸 이제 화로불에서 아주 은은하게 하루 종일 익혀가지고 뼈를 다 익히기 위해서. 고등어 통조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 뼈가 있으면 씹힐 때 이제 우리가 뱉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구워진 생선들은 이렇게 신문지로 잘 덮어 불이 아닌 연기로 익힙니다. 후년은 민물고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훈연한 생선은 간식처럼 그냥 먹어도 좋고 구웠다가 튀기거나 졸여 먹었습니다. 이거를 엄청 맛있으니까. 내가 한 거지만 참 별미야. 그거 그냥 여기다가 묻혀서 튀겨도 되겠어. 저는 원래 강력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처럼 농사철에 힘들고 그럴 때 동네 어르신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개울에 가서 가마솥 걸어놓고 진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튀기는 게 아니라 소뚜껑 뒤집어 놓고 튀김 싹 해가지고서 어른들이랑 막걸리 드시면서 그러니까 철렵이죠, 철렵. 올해는 느낌이 좋아. 초장부터 비도 많이 오고 잘 되겠지 뭐 올해. 올해도 강이 풍성히 내어주길 기원합니다. 단양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관광지 도담 삼봉. 정도전이 이곳을 좋아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지었다죠. 충주와 제천, 단양까지 세 지역을 아우르는 충주호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잉어입니다. 이거하고 고기 가져왔어요. 아유, 왜 고기는? 오늘 뭐 이거를 매운탕 끓이고 해야지. 그래? 아이고, 이거가 엄청 크네.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손자만큼은 잘생겼다. 아이고, 몰라. 예로부터 잉어는 약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도 잉어 용봉탕을 최고의 보양식으로 칩니다. 평상시에도 다 좋지만은 특히 자녀들이 임신했을 때 애기한테도 좋고 산모한테도 좋고 하다고 다들 이렇게 해먹여요. 그러면 잉어를 먹으면 애기가 나면 애기가 예쁘대. 잉어처럼 예쁘대. 그렇게 피부가 곱대 그만큼. 피부도 곱고 애기도 예쁘대. 예전엔 산모뿐만 아니라 허약한 아이들, 환자들도 잉어를 많이 먹었죠. 아이고, 좋다. 진짜 좋다. 우수한 내가 나네. 아우, 잘 됐다. 아우, 잘 꺼있네.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비타민이 많은 잉어는 왕비의 궁중 태교, 산후조리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충주호에서 나고 자란 잉어의 진한 영양이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우리는 잉어를 오래전부터 먹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리법이 문헌에 소개됐죠. 한 해의 마지막 날 잡은 잉어로 만든다는 잉어 술포. 산림 경제에 소개된 잉어 술포를 재현해 봤습니다. 파, 생강, 산초를 넣고 막걸리에 재운 다음 햇볕에 말립니다. 너무 바싹 마르기 전에 저며 먹는데 술에 재워 비린내는 빠지고 식감은 육포와 비슷해지죠. 맛도 맛이지만 저장성도 좋았을 겁니다. 조상들은 민물고기 식혜도 즐겼습니다. 좁쌀밥을 밀가루로 잘 버무려 붕어 뱃속에 넣을 겁니다. 밀가루가 천연 발효제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좁쌀밥과 붕어를 항아리 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다가 20일 정도 지나면 꺼내 먹습니다. 이 음식이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님들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던 음식인데 이쪽에 이제 그 강이 큰 민물고기를 잡으면 옛날에는 여름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여름에 우리가 반찬으로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이처럼 우리는 민물고기를 다양하게 조리해왔습니다. 민물고기는 비리고 맛없다는 편견. 어쩌면 옛 조리법들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오해가 아닐까요? 산 깊고 골 깊은 곳에 쉬어가듯 물이 채워집니다. 충주호로 흘러드는 물길이 준 선물. 누구나 사랑하는 맛이 이곳에 있습니다.